한국에 거주하신 지는 지금 몇 년째 지금 됐습니까? 10년. 10년. 예, 10년 됐어요. 예. 한국어 배우실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였습니까? 발음. 아직까지 제일 어렵고 정확하게 예. 완벽하게 말하는 거 어렵잖아요. 예. 영어하고 너무 달라서 발음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 합니다. 그러세요? 예. 원래 바이올린을 전공하셨어요? 예, 그 옛날에 27년 전 바이올린 전공하겠다 했는데 무대 위에 올려서 연주했을 때 너무 떨려서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예. 그래서 그 한 2년 동안 하다가 바꿨어요. 왜냐면 그 순간에 기초 교육 그 과목들 중에서 인류학 과목하고 사회학 과목들이 있었는데 예. 너무 재미있었어요. 아. 너무 재미있어서 그쪽으로 공부할까 그래서 생각했어요. 음악 백그라운드에서 사회학, 인류학 합쳐서 약간 결국은 바꿨어요. 그쪽으로 예, 바뀌었군요. 중간에. 왜냐면 어떤 거 취미로 하면은 너무 즐겁게 하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때 음악 너무 좋아했거든요. 뭐 나는 그냥 다른 걸 안 하고 그냥 음악가 되고 싶다 그런 예.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전공으로 하게 됐을 때는 너무 스트레스 너무 많이 그렇죠. 받았고 즐겁지 않았어요. 예. 하기 싫어했어요. 연주했을 때 너무 돌려서 실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실수도 크게 하는 경우 너무 많아서 그래서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류학 쪽으로 좀 공부 시작했고 무전공으로 막 했어요. 끝까지. 다음에 대학원 때 에트노뮤지컬로지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 한국 음악을 음. 연구하시게 됐는데 그 계기가 어떻게 그거는 소리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은 소리 때문에 있었어요. 제가 대학원 시작했을 때 사실은 큰 목적이 없었어요. 근데 알다시피 인류학 전공하고 그 다음에 졸업한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예. 취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학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인류학하고 저는 음악 너무 좋아해서 그냥 에트노뮤지컬로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어떤 음악 이런 음악 공부하고 싶어서 에트노뮤지컬로지 하는 것도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학부 4학년 때 그 논문 졸업 논문 썼는데 그거 인도 전통 음악 힌두스타니 음악에 대해 썼는데 근데 그래도 인도 음악 공부하겠다 그런 마음도 없었고 그냥 둘 다 하고 싶었어요. 음악하고 인류학. 근데 저 무속음악에 샤먼 뮤직에 관심이 좀 갖게 돼서 우리 학교에서 계신 한국 전문가 분이 한국 사람 아니지만 로저 제널리 그분이 계셔서 만약 무속 문화에 그런 것에 관심이 있으면 한국 무속 음악이나 그런 거 좀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한테 말씀하셔서 그래서 뭐 책 몇 권 빌리고 그다음에 CD도 찾아봤는데 없어서 그래서 그냥 어떤 CD 파는 게 갔는데 한국 전통음악 CD 3개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판소리 심청가 뭐 궁중음악 컴필레이션 그리고 무속음악 있었어요. 그 남도 시나위 음반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다 샀거든요. 근데 그 남도 시나위 음반 들었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사실은 솔직히 얘기 들으면은 저는 뭐 미국 남부 쪽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고 교육 받아서 에이전 컬처나 뭐 에이전 아시아 뭐 동아시아 음악이나 문화에 사실은 솔직히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접할 수 있는 기회 없었어요. 어렸을 때 그냥 중국 음식 먹고 먹으면서 중국 음악 듣는 거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한국 음악은 뭐 중국 음악하고 비슷하겠지 생각했어요. 아니면 일본 음악하고 비슷하겠지. 둘 다 좀 들어본 적이 좀 있었는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그냥 내 스타일 아니었었는데 근데 그 시나위 들었을 때는 깜짝 놀라는 게 엄청 와일드했어요. 엄청 그 소리는 좀 약간 그 음악 소리만 아니라 그 음악이 숨 쉬는 것 같은 느낌 받았어요. It's like breathing, you know? It was alive. 그래서 저는 사실은 바이올린 좀 했기는 했는데
저는 물론 미국 남부 쪽 사람이니까 우리가 항상 파티 했을 때는 그냥 즉흥적으로 잼 세션 많이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예. 즉흥 그냥 기타 들으면서 그냥 선율하는 거고 그런 거 아직까지 좋아하고 그래서 그 음악 들으면서 이분들이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것 같다 느꼈어요. 예. 잘 몰랐지만 예. 한국말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일단 그 소리 너무 매력적이었었어요. 사실 밤새까지 그 음악 소리 들으면서 진짜 이거 좀 호기심이 갖게 됐어요 그때는. 그래서 조금 더 이곳에 대해 좀 연구해볼까 생각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 음악에 관심이 갖게 됐고 예,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좀 늦게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때는 뭐 25살인가요? 예, 25살 1학년인데 예. 그 second semester 그래서 2학기 때 그때부터 결정했어요. 이거 공부하면 어떨까? 다른 사람들 이미 결정했잖아요. 이미 논문 쓰고 있었는데 네. 저는 막 늦게 이거 결정. 할까 이러고 그래서 예. 그래서 좀 늦게 시작했지만 그 소리 때문에 소리 너무 매력적이었어서 예. 그래서 한국말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 다음 학기부터 한국어 수업 들어갔고 한국말 배우기 시작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어려운 선택 했구나 생각 들어요. 예. 그래서 그 한국 전통악기들 중에 지금 해금을 연주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해금을 연주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 뭐 이유 그런 게 뭘까요? well 여러 가지 이유 있기는 있는데 근데 일단 바이올린을 하셨으니까 그거랑 관련이 있고. 활로 튀는 악기라 예. 이거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것도 그렇고 근데 그 소리도 그 시나오이 처음 들었을 때는 그 앵앵 소리 있잖아요. 약간 피리나 뭐 아쟁 내는 소리 너무 좀 근데 그 어떤 악기 그 소리 내고 있었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그런 소리 사람 목소리 닮은 소리 내는 악기라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금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해금 배우는 목적이 그냥 연주하겠다 약간 그런 건 아니라 그냥 해금 배우면서 한국 전통음악의 매력이나 그 특징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전통 민속 음악은 아일랜드 전통 음악만큼 그렇게 일반인들 사이에서 아주 자연스럽고 폭넓게 이렇게 향유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한국 사람들이 국악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니라 잘 모르는 거죠. 왜냐면 이거 진짜 복잡한 얘기인데 복잡하지만은 좀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 할수 원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궁중의 음악 하시는 분들도 약간 전문가였었고 그 민속 음악 약간 여러 가지 장르 있잖아요. 그 뭐 사당배나 아니면 뭐 무속 음악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약간 전문가였었어요. 그 민속 음악에 그래도 보통 사람들 그냥 앉아서 시조 부를 수도 있었고 그리고 뭐 민요도 할 수 있었는데 20세기 초반에 약간 문화 많이 바꿨잖아요. 내가 어떻게 먹지 내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것에 신경 당연히 있었잖아요. 근데 그 후에 대한민국 이 나라 제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사실은 한국은 third world country였었어요. 못 사는 나라였었어요. 50년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로마들이 한국 전통 문화 아니었었어요. 그냥 서양, 뭐 유럽이나 뭐 유럽 필로소피, 철학이나 테크놀로지 그거는 보면서 우리가 그쪽으로 가면은 modern, 현대화 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될 거라고 생각을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음악하고 그런 생각하고 연결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클래식 음악은 그것도 현대 음악이라고 생각, modern, progressive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한국 전통 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 그때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 전통 음악은 약간 옛날 것이라 우리가 그거 하지 말고
look at the future. 미래 좀 보면서 이런 뭐 서양 음악이나 이런 음악 좀 만들어야 된다. 약간 그런 패러다임 그때부터 시작했잖아요. 예. 현대화 패러다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교육 시스템 시작했을 때는 음악 필수적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처음 시작했을 때 서양 음악만 가르쳐줬잖아요. 예. You know, 도레미파솔라티도 그런. 그리고 그 옛날 60년대 만드는 효제 보면은 한국 음악 관련 그런 자료나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없었죠. 여러 가지 배치 중에서 2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생황 보여주고 우리나라 악기. 그 다음에 우리나라 민요, 막 아리랑 그냥 서양 악보로 그냥 그것밖에 없었어요. 설명도 없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음악 교육 받고 음악은 서양 음악이다. 서양이고. 국악은 음악 그냥 아니다 서양 생각하는 음악이다. 거죠. 분리되어 있잖아요. 예. 음악이고 그다음에 국악. 국악은 음악이고, 진짜 음악 국악은 아니지. 근데 우리 형제성하고 중요하니까 보존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보존 시스템 시작했고 그 무형문화재 보호법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그거 덕분에 우리가 아직까지 방소리, 뭐 민요, 뭐 북문놀이 그런 전통 예절 아직까지 있는 거죠. 그거 덕분에. 예. 그래도 아직까지 교육 시스템을 보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태어난 분들이 사실 국악 교육 제대로 못 받았어요. 세계음악처럼 잠깐 가르쳐 주는 건데 아직까지 교육 시스템 보면은 그런 문제 있지만 좀 좋아졌어요 사실은. 뭐냐면 80년대부터 국악 전문가들 데모해가지고 교과 과정 안에서 국악 들어가야지. 그래서 좀 점점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은 그 5, 6학년 교과 과정 보면은 한 60%책 안에 교재 안에 들어 있는데 문제는 예. 선생님들 아직까지 대부분 다 그 사범대나 그 교육대학원에서 졸업하신 그 선생님들이 그 서양음악 교육 받은 분들이라 그가 가르치는 게 아직까지 자신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좋아지고 있지만 점점 더 그래도 그런 문제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악은 우리 음악이라고 얘기하지만 한국에서 근데 진짜 우리 음악 아닌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차르트나 브람스, 바하 그런 음악 들으면 잘 그걸 이해하지만 음악이라고 생각하고 국악 들으면은 그거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좀 많고 그리고 해금도 보면 아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뭐 삼성이나 그런 데에서 특강 많이 하거든요. 네. 많은 분들 저한테 와서 나는 한국 사람인데 이런 곳에 대해 잘 몰라서 좀 부끄럽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 뭐냐면 본인 좀 알고 싶은데 약간 벽이 있어요.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고 네. 내가 이게 어떻게 음악 접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거고 그냥 들으면 돼요. 내가 네. 항상 그냥 국악 방송이나 그런 것 좀 있는데 24시간 동안 국악만 하는 방송도 있고 예, 방송이 있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오면 나는 국악 듣고 싶은데 기회 없어요. 나는 항상 라디오 없어요. 운전할 때는 라디오 안 들으세요? 그러면 국악 방송 들으세요. 아니면 뭐 무료 공연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름에 그 여우락 페스티벌 하잖아요. 진짜 완전 성공하는 케이스지만 아직까지 음악 시장에서 국악이 약간 그 value 아직까지 높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무료 공연 너무 많고 초대권 사람들 내 공연 보러 오게 되면은 초대권 주는 거죠. 왜냐면 그런 걸 없으면 관객들 없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 없으니까. 그래서 그 아직까지 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솔직히 좀 얘기하면은 클래식 음악도 서양 클래식 음악도 같은 문제 가지고 있어요. 서양 클래식 음악은 specialized, right?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음악이고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만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고 국악은 그런 음악이 돼버렸어요. 공부해서 들어야 하는 그런 음악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은 약간 심리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약간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내가 이 음악 잘 몰라서 들을 줄 몰라서 그냥 안 하겠다. 너무 좀 답답해요 사실은. 그런 사실. 그래서 근데 아이리시 음악이 그런 음악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그거는 첫 번째 교육 때문에 때문에 사람들 약간 콜이 있어요. 국악하고 그냥 국악 안 하는 사람들하고 그냥 약간 무슨 벽기도 있고 콜이 좀 있어요. 그거 좀 넘어가야지
좀 자연스럽게 국악은 약간 좀 나갈 수 있다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자연스럽지 않아. 새로운 국악도 만들려면 좀 약간 뭔가 좀 부자연스럽다 그런 느낌도 받거든요 가끔. 옛날에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산조 배우면서 20년 동안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애기새처럼 본인 다 배울 수 있는 만큼 배우고 그때부터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즘은 4년 동안 민속음악, 궁중음악 다 배워야 되고 완벽하게 그리고 창작음악도 배워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집중 하나하나 집중할 수가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배울 수밖에 없고 그런 본인 음악 만들 줄 몰라요. 왜냐면 다 외워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성이 전문성. 국악의 문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말씀 선생님도 하셨는데 아이리시 음악 하면은 누구든지 본인 뭐 아이리시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호주 사람인지 뭐 뉴질랜드 뭐 중국 사람인지 No one cares. No one cares. 본인 그냥 하고 싶으면 본인 그냥 배우면서 노력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돼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한국 들어왔을 때는 해군 배우고 싶다 예. 얘기했을 때는 어떤 수업들을 가고 싶었는데 처음에는 신청 못하게 했었어요. 정말요? 그 기관에서 어떤 기관인지 말씀 안 드릴 건데 근데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한국 사람 아닌데 어떻게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 아닌데 이거 내 돈인데 내가 돈 내서 못하면은 내 잘못이지 그냥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처음에 저는 못하게 하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 아니니까. 와, 전 I had no idea. 그런 거 이렇게 요즘은 조금 더 넓어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외국인들 위한 예. 그런 한국 음악 수업도 있어요. 아마 언어 때문에인 것 같은데요. 한국말 못하면은 한국 음악 배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한국 음악 배울 수 있는 기회 좀 만들기 위해서 그런 수업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20년 전에 생각해보면 요즘은 생각하면 많이 다양해졌어요. 그렇죠.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점점 더 아마 그 생각이 없어질 수도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가끔 학생들 무슨 에세이 쓰면은 약간 그런 생각 나잖아요.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나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거 할 수 있다. 외국인 못한다. 약간 생각하는 학생들 아직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정체성 이거 한국 사람만 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직까지 많아요.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한국 전통 음악을 더 잘 배울 수 있는 어떤 생물학적인 특성이 있는 건 아닌 거죠. 없어요. 그렇죠. 그거 상관없는 아니라고 거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그런 케이스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취미로 하고 있는데 내가 아는 분이 20몇 살 때부터 가야금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그분이 잘 하시거든요. 근데 아니, 저기 외국 분이세요. 외국 한국 분이신데 네, 외국- 어느 나라 분이세요? 미국 미국 분이시죠. 네. 조슬린 아, 선생님. 예, 조슬린. 그분이 오랫동안 가야금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20몇 살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네. 만약 예.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중학교 때부터 예. 고등학교 때부터 예. 배웠었으면 예. 실력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뭐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다른 일도 하시면서 하는 거라서 예. 사람들 외국인들 그냥 한국 사람만큼 못한다 생각하는 건데 그 피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고 예. 본인 한국 사람만 예. 그거 잘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죠.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냥 아이리시 음악 보니까. 그리고 옛날에도 제가 대학원생 때 Borders Book스에서 아이리시 세션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본 교수님 계셨어요. 그 교수님이 아이리시 필링 하셨어요. 정말 잘하셨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거 봤을 때는 진짜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일본 사람인데 어떻게 아이리시 음악 하고 있냐. 근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런 생각했지? You know?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지? 왜 그렇게 생각했지? 당연히 그분이 그 이 음악에 완전히 빠져셨고 노력하시니까 잘 하시니까 같이 하는 거지. 그거는 본인 뭐 피부 색깔이나 정체성, 뭐 국가, 뭐 그걸 왜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예.
제 생각은.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 전통음악이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이런 생명력을 가지고 보존되어 왔고 쉽게 다가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 시스템 그런 거가 굉장히 일단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사람들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다. 예. 예, 그래서 요즘은 터졌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거든요. 완전히 많은 분들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스타일로 하고 있고 특별한 한국 스타일도 있는 것 같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세계화돼요. 세계화 계속 인간. 최초의 인간. 예. I mean, it's human. 예, 인간적인 음악이라고 물론 음악 다 그렇지만 그래도 전문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음악이라 그리고 매력적이잖아요, 선율이. 선율이 그렇게 어렵게 배울 수 있는 음악 아니잖아요. 그냥 예, 그 점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좀 물론 어려운 곡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많은 곡 외우는 거 엄청 어려운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 음악이 좀 편해요.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이라 그리고 선율이 좀 약간 그렇죠, 단순하죠. 하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으면 그런 음악이라서 예. 세계화? 글로벌리제이션 되는 거죠. 네. 예. 그 인류 음악자로서 앞으로 이제 연구하시고 싶은 연구 관심사, 그다음에 어떤 그와 관련된 특별한 계획 그런 게 있으시면 간단하게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저는 뭐 계속 지금 현장 조사하고 있는 데는 진도예요. 그래서 계속 진도 관련 연구 계속 하고 그 진도에서 음악 국악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그 분들에 대해 뭐 좋은 글도 많이 쓰고 싶고 그리고 출판물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출판물이 많이 만들면은 많은 사람들을 세계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진도 전통 음악에 그리고 한국 전통 음악에 대해 조금 더 많이 알려줄 수 있는 예. 그런 목적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시청자들 여러분께 작별 인사. 네. 일단 시간 내셔서 이 동영상도 보고 아이리시 전통 음악에 관심이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아이리시 전통 음악이 더 많은 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괜찮았어요.